오늘은 연구의 235 벌통과 202 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을 235라고 한 것은 대파 요 내경이 235mm입니다. 20이나 190에 비하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20이라고 명명한 것은 내경이 202mm입니다. 235는 벌집이 지어져 내렸을 때 7칸을 지을 수 있는 그 넓이고요. 양쪽에 한 5mm 정도씩 플러스 추가한 겁니다. 요 가장자리도 다녀야 되니까. 계량볼통에 보시면 격리판이나 목사양기 그 안쪽에 보면 조그마한 합판 쪼가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한 거고요. 202는 6칸을 지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단면적입니다. 190 같은 경우는 5칸 반 정도. 벌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32mm, 소비와 소비 사이가 32mm입니다. 하나당. 작은 벌들은 28mm까지 간격을 두는 애들도 있지만 32mm 기준에서 하면 5칸이면 6칸이면 192가 됩니다. 2mm가 작죠? 거기다가 가장자리 약 5mm씩 그거를 가만을 안 들놨습니다. 한 대 정도 나오는 분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235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190보다 여기 면적 대비 면적이 아니고 부피 계산하면 하나당 그리고 요즘 나오는 190은 또 8cm까지 또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9cm일 때를 기준하면 한 60% 정도가 면적이 더 큽니다. 그 얘기는 통달기 할 때 예를 들어서 190짜리 235 6개 통달기 했다라고 보면 190짜리는 9개 9.6이 되죠. 그러니까 대략 10개 정도 올리는 그 높이가 됩니다. 그럴 경우 여기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꿀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이 반입될 때 보면 꿀을 외부에서 이제 나무에서 이제 뭐 채밀하거나 꽃 종류에서 이제 채밀해서 배에 가득 채우고 오다 보면 무거워서 많이 소문 앞에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를 실룩실룩 하면서 좀 안철없죠? 애처롭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벌들이 유밀길 때 하루에 12번 정도 수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높은 것을 예를 들어서 10단 이상 높을 때는 190짜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5개 16개 이 정도씩 올리는데 그럼 자대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대략 한 1.5m 이상 됩니다. 거의 제 키 정도까지 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수고로움도 이제 덜고 그러기 위해서 7개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정도로 기준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밀원도 좋고 하다 보니까 걔네는 저희 거보다 더 넣습니다. 235보다 대략 한 258 235 아니 268 정도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밀원이 좋은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235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235도 좀 부족하다 하면 나중에 더 늘릴 거고요. 단면적으로 늘릴 거고요. 현재는 235 작년에 가져가신 분들 235 샘플로 하신 분들이 아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그 면적 대비하면 부피 대비하면 190보다 높이가 낮으니까 안정성도 훨씬 더 있고요. 일단 벌들이 활동하기에 좀 편안하고, 한번 235에서 분봉 첫 배 나오면 190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량 거 기준에서 계량물통에 털어놓으면 보통 190에서 1차 분봉 나온 것들은 소비에 잘 차면 2매,
정도 차는데, 여기서 한번 나오면 3매, 4매 정도의 찰 정도가 됩니다. 활동하는 게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표면적, 그러니까 190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열 손실도 많은 데에 비해서 이거는 가운데나 여기 뭉쳐 있으니까 보호도 훨씬 잘 되겠죠. 열 보호도. 근데 요 235는 보통이 좀 크다 보니까 작은 벌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워낙 적으면 한 구퉁이나 뭐 가운데나 어서부터 집을 짓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럴 때는 벌량이 적을 때는 190이나 그보다 더 190 아니면 202 거기에 벌들을 수용하시고, 아니면 계량볼통이나 계량볼통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애기벌들 또는 아니면 이제 합봉 무항고 생긴 벌들 그런 걸 합봉을 해서 초기에 대박에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찰 정도 벌을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벌 커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저희 235는 190도 그렇고 좌대 단면적하고 대박 단면적하고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구성은 소문 있고요, 좌대 있고 착륙판 있고, 보통 위에 뚜껑이 있고요. 또 요거의 특징은 또 하나, 한태통을 돌이나 벽돌 돌이나 블럭 같은 데 위에다 올려 놓으시면 그 바닥을 청소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한태통 연결 부품 명칭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일단 한태통 연결 부품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요것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한태통이 한 22cm, 220이나 20cm에서 한 23, 4cm 정도 보통 만들고, 뭐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저희 그 연구에 1호 235볼통을 놓고 연결 제품을 놓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웬만한 거는 거의 맞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리고 더 큰 것들은 좀 어렵겠죠. 요 내경이 요 내경을 22cm 220으로 팠기 때문에 보통 230 정도 돼도 조금 나오긴 하겠죠. 근데 동그랗다면 완전히 나무가 한태통 파는 나무가 동그랗다면 좋을 텐데, 자연적인 거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옆으로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셔터식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걸리니까 한쪽 뒤나 어쪽으로 이제 밀려나겠죠. 그럼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235는 셔터식은 현재는 안 한 상태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235도 셔터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 벌들이 집을 짓다 보면 기초를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7칸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사선이나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청계다리 박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칸 보고 이렇게 지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칸 통달걀 때는 약간 틀어줍니다. 틀어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겠죠. 그 다음 칸 다시 한번 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정하게 들어가니까 그 아래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똑같이 대주면 되고요. 대신 이제 위에 거는 좀 보기가 약간 싫겠죠. 이 칸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벌통 안에는 다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쉽게 넘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 좀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도 오히려 착륙판을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꽉 끼워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 그 더울 때 아니면 조금만 수분 발산이 돼야 되니까 조금만 빼내주고요. 그런 사유는 그렇습니다. 밖에 외부 온도가 보통 안의 온도보다 높을 경우, 안에서는 유충이나 알이 있는데 34.5, 35도에 맞추는데, 밖에 온도가 뭐 35도, 37도, 38도, 40도까지 올라간다면 안에를 시원하게 하려고 일단 선풍 작업도 하고, 그 물도 길어와서 수분을 이제 발산하면서 온도를 낮추는데, 선풍 작업하는데 문이 많이 착륙판이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선풍 작업 해봐도 뜨거운 바람만 더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벌들은 고생을 더 하게 되겠죠.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에어컨, 자동차나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을 때 초기에 그 안에가 너무 더울 때는 이제 그 바람 빠져나가라고 좀 문을 열어놓지만, 어느 정도 외부 온도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문을 닫죠. 그래야 단열이 이제 잘 되겠죠. 그리고 이 한태통 같은 경우는 집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청개다리를 거의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꼭 채밀 전이라도 어느 정도 집을 지어 내려오면 청개다리를 박아주시는데, 미리 박으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이제 내용이겠지만, 미리 청개다리 박아놓으면 그걸 장애물로 생각해서 집 짓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벌도 이제 고민을 합니다. 집을 더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을 늦어지기 때문에 집을 지은 상태에서 청개다리를 박는데, 보통 이제 벌집이 지었을 때 이렇게만 지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간편합니다. 만약에 이제 앞에서 보면 나란히가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졌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칸을 돌려만 주면 100% 그냥 앞방향으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었을 때 두 개 정도를 박아주는데, 6mm 정도는 오뎅꽂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 그걸 맞춰서 구멍을 내시는데, 반듯하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 올라가는 방향으로, 약간 올라가는 방향으로 구멍을 내서 오뎅꽂이를 살살살 돌리고, 끄트머리를 조금만 남겨주셔요. 길게 남겨두면, 아니 짧게 남겨두면 가을에 채밀할 때 그걸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벤치나 뭐 롱로즈나 이런 걸로 잡아서 잡힐 수 있는 정도 조금만 남겨주시고, 아까 약간 위쪽으로 박으라고 한 얘기는, 이게 반듯하게 박다 보면, 물론 마지막 박아서 한번 치면 나무에 조금 이제 파여서 들어가긴 하는데요. 꿀무게도 있고 하다 보면 약간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뎅꽃 자체가 아래로 여기 방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대각 위로 박으면, 떨어지려고 하면 밑으로 더 걸리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집 무너지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방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대각선으로 약간 위쪽 방향으로 양쪽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맞춰서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나중에 오뎅꽂이를 꽂아보시면 안 맞습니다. 눈으로 쳐다보면서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벌집 진 상태에서 양쪽 구멍에 맞춰서 뚫었다 하더라도 잘 안 들어가니까, 일단 벌집 지은 상태에서 요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벌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옆쪽에서 어떻게 뚫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벌 관리하는데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분봉 나오면 이건 대박이 크기 때문에 2개나 3개 정도로만 처음에 벌 수용할 때 두 칸이나 3칸 정도만, 3칸 하게 되면 60% 더 크니까 대박으로 그냥 5칸 정도 부피가 됩니다. 5칸은 너무 많죠? 벌량에 비해서. 일단 집을 어느 정도 이제 지어 내려서 봉구가 형성이 되고 집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통달기를 해주셔야 벌한테는 수고를 많이 이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다음 카페에 토종벌 연구회에 오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동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나 235 대박불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제품들은 또 쇼핑몰에 또 준비가 또 돼 있으니까요. 구경하시고 도움 되시는 조금 넓긴 하네요. 근데 벌은 뻐근하지는 않을 정도인데 조금 더 얘를 줄이든가 넓히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몰에서도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자재 창고에서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오늘은 202하고 23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